네, 코드론 블록코딩 심화 이제 파이썬 과정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는요, 이제 마지막 강의이다 보니까 조금 뭐 복습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제가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미션을 많이 가지고 오진 않았고, 네, 조금 기초 강의랑 다르게 계속해서 수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미션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4주차 우리 막바지에 빠르게 나간 여러 개 미션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거 정답이랑 다 공개해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 5주차, 심화 5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타이머부터 해서 센서, 온도, 기압, 높이, 자이로스코프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 타이머 알죠? 네, 우리 뭐 파이썬뿐만 아니라 타이머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 파이썬을 배우면서 여러 가지 타임 함수를 사용을 해봤습니다. 뭐 time.sleep, time.time, 뭐 daytime 뭐 해가지고 현재 시간 불러오는 것까지 굉장히 많은 타임 함수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마 파이썬을 하신 분들이라면 사용을 해보셨을 겁니다. 자, 실제로 이런 식으로 타임하고 데이타임 불러와서 이렇게 코딩을 해서 출력을 하면요, 현재 시각을 이렇게 불러오게 됩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한번 똑같이 파이참에서 코딩을 해서 실행을 시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때요? 이렇게 실행이 되면은 현재 시각이 나오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왜 타이머랑 타임을 왜 드론에서 도대체 사용을 할까요? 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뭐 드론의 비행 시간을 기록하기 위해서 아니면 일정 시간 동안 특정한 동작을 하기 위해서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타임을 활용하면요, 현재 컴퓨터 시간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초단위예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을 해서 총 비행 시간, 즉 총 비행을 한 시간을 측정하는 타이머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이 함수를 사용해서 드론이 이륙 후에 바로 착륙할 때 드론이 얼마나 비행을 하는지 측정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세요. 자, 타임을 활용하면 된다 했습니다. 자, 힌트를 조금 드리면요, 시작 시간을 저장할 변수와 종료 시간을 저장할 변수를 만들어서 종료 시간 마이너스 시작 시간을 하면은 몇 초간 했는지가 나오겠죠. 그거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해봤나요? 좀 어려워요.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은 페어링 하고 나서 시작 시간 측정을 하고 그 다음 이륙하고 착륙한 다음에 종료 시간 측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힌트 줬으면 다 할 수 있죠. 자, 한번 정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먼저 우리 코드론 에듀나 뭐 미니에 맞게 라이브러리 불러와 주시고요. 객체 생성한 다음에, 자, 이거는 미니에 대한 건데 에듀는 이거 포함 안 돼요. 에듀는 여기까지만 쓰시면은 바로 페어링 하실 수 있습니다. 미니는 뭐 임포트 코드론 미니 하시면 밑에 거 써주셔야 되는데 에듀는 이거 포함 안 돼요. 자, 아무튼 이렇게 기본적인 코드 한 다음에 이륙하기 직전에 시작 시간을 저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륙 착륙한 다음에 끝나는 시간을 저장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착륙 후에 저장을 했죠. 그러면은 이륙 전에 시작 시간 하고 이륙 착륙하고 끝나는 시간 하면은 그 플라이 타임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얘를 끝나는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빼면은 총 비행한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륙 전에 시간 한번 측정해서 변수에 저장하고 이륙 전에 시간 한번 측정해서 변수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착륙하고 나서 시간 한 번 더 측정해서 변수에 저장한 다음에 얘를 차이를 계산해서 총 비행 시간을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타이머는요, 이런 식으로 비행 시간을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몇 초간 어떤 동작을 반복하게 한다든지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 파이썬의 타임은 꼭 알아두시면 아마 유용하게 쓰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센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센서란 무엇일까요? 네, 센서란 무엇일까요? 우리 휴대폰에도 굉장히 센서가 많죠. 자, 센서는요,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값으로 변환하는 전자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데이터를 컴퓨터가 볼 수 있는 신호로 바꿔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아날로그 정보나 데이터를
디지털 정보나 데이터로 변환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센서의 예시로는 뭐 GPS 센서, 자이로스코프 센서, 광 센서, 고도 센서 등등등 굉장히 많은 센서들이 있습니다. 자, 코드론 미니나 코드론 에듀가 센서랑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알려드리면요. 참고로 센서는요, 주변 환경 데이터, 보통은 이게 아날로그 데이터예요. 이러한 주변 환경 데이터에서 수집을 합니다. 자, 이러한 센서는요, 해당 데이터를 디지털 값이나 신호로 변화를 해요. 이 센서는요, 주변 환경에 있는 데이터를 이러한 신호로 변환을 하고 이거를 변수에 저장을 하면요, 우리는 이 해당 변수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래밍 할 때 센서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객체로서의 센서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의 센서는 단순히 값을 보고하기 때문에요, 일반적인 센서 값으로는 명령에서 get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무슨 말이냐? 일반적인 센서에 어떤 특정한 값이 있을 거잖아요. 이러한 값을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요, get이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센서 값을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객체는요, 함수나 구성 요소를 함께 그룹화하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래밍의 언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추상화 도구인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직은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객체 지향 언어, 뭐 절차 지향 언어, 객체, 뭐 오브젝트 클래스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한 번만 듣고 넘기셔도 괜찮아요. 자, 참고로는요, 참고로 객체는요, 어떠한 속성 값과 행동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객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뭐 게터랑 세터로 많이 부르는데요. 게터 같은 경우는요, 객체에 저장된 값을 검색할 때, 불러올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센서는 게터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읽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게터 함수 호출될 때 이 센서에 있는 값이 저장을 하고 나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상황에서 센서 값을 불러오고 싶다 그러면 getter 함수를 쓰면 된다라는 소리예요. 자, setter 같은 경우는요, 객체에 무언가를 변경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센서는요, setter 기능을 이용을 해서 센서를 재설정하거나 교정합니다. 우리 센서 가끔씩 재교정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setter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거의 아마 안 쓸 거고 여러분들이 센서를 활용한다 하면은 getter로 활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행 중 센서 점검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자, 우리 가끔씩 드론이 충돌하거나 배터리가 부족하면은 프로그램이 센서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자, 센서가 정확한 값을 출력하지 않으면요, 센서가 보정이 되지 않은 건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센서들은요, 보정을 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과거에 배운 것 같은 경우는 세트림 기억나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센서를 보정한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자, 아무튼 이렇게 뭐 트림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센서를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코드론 미니나 코드론 에듀 같은 경우는요, 네, 자체적으로 비행을 하기 전에 센서 보정을 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요, 한번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센서 점검을 하는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코드 보고 똑같이 따라 해주시면 돼요. 우리 여기까지는 다 기본적인 코드죠.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코드니까 다 이어서 해주시고요. 자, 우리 온도, 그 다음에 압력, 배터리, 그 다음에 X축, Y축의 각도 이렇게 불러와서, 네, 이렇게 X, Y축, Z축까지 불러와서 한번 프린트 해주는 거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자동으로 보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다 정확한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온도, 뭐 기압, 배터리, 그 다음 현재 드론의 각도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센서를 일단 잘 알고 계셔야지 여러분들이 드론뿐만 아니라 다양한 뭐 로보틱스 코딩을 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물론 코드론 같은 경우는 센서를 자동으로 보정을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센서가 꽤 중요하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다음 온도와 기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 센서입니다. 자, 코드론에 탑재된 센서 중 하나는요, 온도 센서라는 게 있는데요. 이 온도 센서는요, 온도를 말 그대로 읽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거는요, 주변 환경에 있는 온도, 즉 기온이 아니라 드론 내부의 온도, 즉 드론 내부가 얼마나 추운지 뜨거운지 따뜻한지 이런 걸 알려주는 센서입니다. 참고로 다니는 섭씨예요.
자, 그러면은 아래 코드를 한번 우리 따라서 적어보고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드론의 내부가, 현재 드론의 온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어링까지는 똑같고요. 자, 클로스도 여기 또 적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get drone temp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네, 센서를 한번 출력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현재 드론의 센서, 온도 센서에 의한 온도가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이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이번에는요, 드론의 비행 중 온도를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전에 기초 시간에도 배운 개념이긴 한데요. 참고로 드론은요, 비행을 하면 배터리가 좀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비행을 하기 전, 비행을 한 후, 그 다음에 비행을 하기 전과 후의 온도 차이 총 3개를 출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하기 전, 비행한 후, 비행을 하기 전과 후의 온도 차이를 출력을 해서 드론의 온도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드론 이륙하고 10초간 호버링 한 다음에 착륙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까 앞에서 배운 함수 있죠? get 드론 템프 함수 이걸 활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 자, 다 코딩 하셨을까요? 자, 그러면 정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코드는 에듀나 미니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코드죠. 자, 기본적인 코드 말고 다른 거 보겠습니다. 여기 사이에 있는 코드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드론이 이륙하기 전에 처음 시작 온도를 측정을 해서 변수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변수에 저장했으면은 얘를 한번 출력을 해서 시작 온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륙 후 10초간 호버링하고 착륙하고 나서 끝난 온도 출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온도 차이 해서 출력하게 되는데요. 자, 일단 이 코드를 실행하면요, 드론은 이렇게 움직이게 될 겁니다. 처음에 이륙을 하고 10초간 이렇게 호버링을 했다가 그 다음에 착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출력된 결과물 값을 보면요, 이륙할 때 이륙하기 전에 온도 한번 출력하고 그 다음에 착륙하고 나서 종료 온도 출력하고 그 다음에 온도 차이까지 출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센서는 이제 기압계입니다. 자, 기압계는요, 대기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데요. 코드론의 기압계 단위는 파스칼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기압과 관련된 단위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참고로 기압과 관련된 단위가 엄청나게 많은데 단위는 파스칼이에요. 이런 파스칼인데요. 1기압, 우리가 흔히 대기압, 1기압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기압 같은 경우는요. 네, 이렇게 파스칼하고 많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자, 참고로 이렇게 출력을 하면요. 1기압으로 안 나와요. 이거 파스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해 주시면 돼요. 이거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뭐 변환하시면 되겠죠. 나눠서. 자, 아무튼 이렇게 하시면요. get pressure 압력을 이제 getter 함수로 호출을 하면요. 이렇게 드론이 현재 기압을 출력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출력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요, 비행 중 기압의 변화를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드론 같은 경우는요, 비행을 하면요, 고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고도가 높아지면 기압이 낮아질지 높아질지 한번 여기 있는 코드를 활용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측정을 해서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압을 측정하는 부분을 함수로 정의해서 하시면요, 조금 더 편하기는 해요. 굳이 일일이 길게 쓸 필요가 없겠죠. 자, 다 해봤나요? 자, 그러면 코드 정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압을 측정하는 걸요, 함수로 만들어서 미리 세팅을 해두시면요, 밑에서는요, 그냥 pressure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기만 하면은 기압을 측정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코드를 보면요, 코드론 에듀 기본적인 세팅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륙하기 전에 기압 측정 한번 하고, 착륙, 그 다음에 이륙하고 나서 호버링 하기 전에 기압 한번 측정하고 3초 호버링 했다가 착륙하고 나서 또 기압 측정을 하면은 드론은 일단 이렇게 이륙하고 3초 호버링 했다가 착륙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출력되는 값을 보면은 이렇게 이륙하기 전에 기압 출력, 호버링 하기 전에 기압 출력, 그 다음에 착륙한 다음에 기압 출력, 이렇게 기압을 출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온도 센서랑 기압 센서 있으니까 이거 활용하시면은 뭐 원하는 기압이나 아니면은 배터리 온도가 너무 높을 때 드론을 정지할 수 있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센서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높이, 고도 센서를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전 강의에서 우리 고도 센서를 챌린지 미션에서 한번 사용을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고도, 높이를 받아왔나요? 맞습니다. get height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받아왔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get height를 하면은 고도를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뭘 할 거냐? 이거를 활용을 해서 이 높이 센서를 활용을 해서 이륙 후 높이를 측정할 겁니다. 이륙 전, 비행 중, 착륙 후에 드론의 높이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거고요. 함수를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데 이건 자유롭게 하시고요. 함수를 쓸 경우에는 바로바로 고도를 출력하시면 되고요. 함수를 안 쓴다면 변수를 3개 쓰면 되겠죠. 한번 자유롭게 코딩을 해 보세요. 네, 됐나요? 네, 정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륙 후 높이, 이륙 높이 측정하는 경우는요, get height를 불러오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나는 함수를 쓰기 싫다 하시면은 이렇게 변수를 3개 써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륙 전에 한번 높이 측정해서 저장하고, 이륙하고, 그 다음에 이륙한 후에 높이 측정해서 저장하고, 그 다음 착륙하고 나서 또 높이 측정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한 번에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드론은 그냥 이륙했다가 착륙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 실행되는 코드를 보면요. 코드는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이륙 전, 그 다음에 이륙 후, 착륙. 이렇게 총 3개의 높이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우리 자이로스코프 센서, 자이로스코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로스코프를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자, 자이로스코프가 뭐냐면요. 자이로스코프 호는 회전은요. 위아래가 완전히 대칭인 팽이를 고리를 이용을 해서 팽이 축의 직각인 방향으로 만들고 다시 이것을 제2고리를 써서 블라블라 하는데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걸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영상을 같이 한번 보고 오시죠. 자이로스코프 센서는 가속도 센서나 지자기 센서와 다르게 중력이나 자기장 같은 외부의 힘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동작합니다. 자이로스코프 센서가 주요하게 사용되는 이것, 바로 21세기 최첨단 1인용 스마트카로 불리는 세그웨이입니다. 몸을 앞뒤로 기울이기만 하면 자동으로 앞뒤로 나아가거나 방향 전환이 되는 것은 모두 자이로스코프 센서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그웨이에는 운동하는 물체의 각속도를 측정하는 5개의 자이로스코프 센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첨단 센서가 세그웨이를 탄생시켰듯 첨단 센서의 진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과거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돼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죠. 네, 이제 자이로스코프 센서가 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자이로스코프 같은 경우는요, 이 자이로스코프 센서 같은 경우는 물체의 각속도를 전압 등의 정기적인 신호로 변환을 해서 운동을 유지하고자 하는 성격을 이용을 해서 물체의 회전 각도를 감지하는 센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이로스코프 센서가 코드로는 왜 필요할까요? 네, 드론의 방향 움직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드론이 지정된 방향 이외로 흐르지 말라고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드론은 경로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바람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드론이 벗어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비행하는 동안 드론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이로스코프 센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자이로스코프 센서를 활용해서 안정적인 비행을 할 때는요, 총 3가지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롤, 피치, 요각값만 고려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고도는 아니고요. 롤하고 피치하고 요각값만 고려하게 되고, 고도는 우리 높이 센서라든지 이런 게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하고, 자이로스코프 센서는 상하가 아니라 좌우 앞뒤 그 다음에 회전만 감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자이로스코프 센서를 활용을 해서 자이로스코프 각도를 한번 얻어볼 건데요. 자, 코드론에 배터리를 연결하고 테이블 위에 평평하게 한번 그냥 이렇게 놓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코드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처럼 한번 작성을 해주시고요. 코드를 실행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출력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현재 드론의 상태값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여러 번 실행을 하는데요. 이번에는요, 지금 그 각도가 아니라 드론을 다양한 각도로 한번 움직이면서 자이로스코프의 변화를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때요? 잘 편하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요, 이 get angle을 이렇게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롤 값만 불러오고 싶다, 나는 피치 값만 불러오고 싶다, 나는 요 값만 불러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코딩을 하시면은 그 특정 값만 불러오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거를 활용을 하면요, 드론이 예를 들어서 90도로만 회전을 하게 하던가 아니면은 뭐 몇 도로 회전을 하게 하던가 이런 거를 손쉽게 할 수 있겠죠. 센서를 이용을 하면요. 자, 그러면 이거를 활용을 해서 이 자이로스코프 센서를 활용을 해서 정확하게 왼쪽으로 90도 회전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참고로 외회전은요, 요우 값이었습니다. 우리 요우 값이었고요. 앞에서 get angle, 자, 알려드리면요, get 언더바 angle 있죠. 네, get 언더바 angle 점 요 대문자예요. 네, 이 get 언더바 angle 점 요를 불러와 주시면은 각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도를 90도 회전하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하신 분들도 있고 조금 어려워서 못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기본적인 코드죠. 우리 여기는 기본적인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기만 보시면 되는데요. 자, 맨 처음에 드론의 각도를 불러옵니다. 드론의 각도의 요 각도를 불러온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 요 값을 15로 세팅을 해 줍니다. 네, 요 값을 15로 세팅을 하고요. 여기 아무것도 안 넣으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뭐 1초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짧게 넣으셔도 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짧게 넣으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get angle을 불러온 다음에 자이로스코프 센서를 불러오는데 요 값을 불러와서 이거를 90도보다 작을 때 계속 무브하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요우가 15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요우가 90보다 작을 때는 무조건 계속 움직이게 될 겁니다. 15로 파워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90이 넘어가거나 같으면은 끝나고 바로 착륙하고 드론의 페어링을 연결을 종료하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실행시키면은 드론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자, 아무튼 우리 이제 코드롬 블록 코딩에 이어서 파이썬 심화 과정까지 우리 5주차에 굉장히 다양한 것을 압축적으로 한번 수업을 해봤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그냥 영상만 보기에는 조금 빠를 수 있어요. 저희가 이 영상, 이 수업을 준비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멈췄다가 재생했다가 하면서 하나하나 실습을 따라 하실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유튜브에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재생했다가 멈췄다 할 수 있으니까 꼭 멈췄다가 실습해보시고 확인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아무튼 우리 이제 파이썬까지 코드론으로 제어하는 거 배워봤고요. 자, 다음에도 좋은 강의가 있으면 제가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코드론 기초, 블록 코딩 기초부터 심화 과정 파이썬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강사 최현서였습니다.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